공자의 가르침으로 여는 마음 공부의 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바르지 않다. 공자의 이 짧은 한마디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인생의 많은 길을 걸어온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말이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치장해도 결국 그 본질이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때로는 전략적으로 말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반을 지나 시니어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라는 것을. 이 글은 공자의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제는 마음을 닫고 정리할 시간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에 민첩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행동에는 민첩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 말, 행동이라는 삼각구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줄기와 가지, 그리고 열매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진짜 생명력은 땅속 깊이 박힌 뿌리에서 나옵니다.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겉으로 푸르러 보여도 결국 시들고 맙니다. 마음은 뿌리입니다. 말은 열매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데 좋은 열매가 열릴 리 없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말은 서툴러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재주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50년을 함께 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할머니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효도를 말하면서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자식, 친구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경우 마음이 바르지 않기에 말도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매일 3번 스스로를 반성한다. 공자의 제자 증자의 이 말은 마음 공부의 출발점을 알려줍니다. 시니어의 나이에 이르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생존을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춰서서 뒤돌아볼 시간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 바른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원망, 후회, 미움, 질투 같은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젊었을 때 사업 경쟁에서 동업자를 배신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후로 50년 동안 그 친구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내 마음은 늘 불안하고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의 삶입니다. 아무리 밖으로 화려해 보여도 내면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말로는 성공을 자랑해도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자기 성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의 어두운 부분을 직시하는 것, 인정하기 힘든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인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인이란 사랑이자 배려이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첫째, 진실됨입니다.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화나지 않았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같은 말로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런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순수함입니다. 이해 타산 없이, 조건 없이 대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꽃을 보고 순수하게 예쁘다고 감탄하듯 계산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모든 것을 이해득실로 따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이런 계산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셋째, 공정함입니다. 편견 없이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편견을 갖게 됩니다. 저 지역 사람들은 원래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저래야 해 같은 고정관념들. 이런 편견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결국 공정하지 못한 판단과 말로 이어집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며느리가 미웠어요. 내 아들을 빼앗아 간 것 같아서. 그래서 늘 며느리 흉을 보고 트집을 잡았죠. 그런데 나이 들어 돌아보니 그건 내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인데 나는 편견으로 그 사람을 괴롭혔던 거예요. 공자는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도 망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그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가치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조심해도 결국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는 진심 어린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한 60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교사 시절 공부를 못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포기했지만 저는 넌 분명히 잘할 수 있어라고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아이를 믿었거든요. 최근에 그 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요.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반대로 상처 주는 말도 평생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넌 형만 못해 같은 말들.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 주는 말은 대부분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을 때, 즉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 나온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사랑으로 가득할 때는 결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노자의 이 가르침은 공자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마음이 어지럽거나 화가 났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 상태에서 나온 말은 후회를 낳기 쉽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경험담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성질이 급했습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말을 쏟아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화났을 때 하루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그 말들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이제는 화가 나면 일부러 침묵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화가 가라앉고 그때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더군요.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나이에는 더욱 침묵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기에 조언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하며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의 조언보다
우리의 경청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들어줄 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혜와 사랑이 전해집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용서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말합니다. 원수를 갚되 덕으로 갚으라.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길입니다. 한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가지고 도망갔죠. 저는 30년 동안 그 친구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가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 친구는 통곡하며 사과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내 마음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네,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진짜 자유로워진 사람은 저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보내는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글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가족이 있었던 것, 친구들이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잠잘 곳이 있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한 80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진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미움이나 원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정화제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십시오. 자식에게, 손자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졌다는 말을.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그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말하기에만 집중하고 듣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경험이 많기에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움이란 책에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배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새로운 가치관, 다른 생활 방식. 이것을 틀렸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65세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손자가 게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하는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시간 낭비 같았지만 손자를 위해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손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손자도 제 말을 더 잘 들어주더군요.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이내 마음입니다.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과 대화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과는 제대로 대화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말이 있는가?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점차 자신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보이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한 72세 스님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아직도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그만큼 깊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매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서 적어도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니어의 나이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혜, 우리가 배운 교훈, 우리가 느낀 사랑을 말로 전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말을 남기십시오.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는 말을.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구하십시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후회는 기회가 사라진 후에 찾아옵니다. 한 78세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생각납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못난 엄마여서 미안하다. 하지만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편지에는 할머니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고 지금도 그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음 공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때 그 말에 진심을 담으십시오. 기계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좋은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맛있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십시오. 길을 걸을 때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3번 심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슬프구나라고 인정하십시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공자가 말한 마음이 바르다는 것의 최종 목표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걱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런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닦는 연습을 통해 서서히 찾아옵니다. 한 82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지위가 올라가도 불안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면서 늘 무언가를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평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구나 싶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상태에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르면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바르지 않다. 이 글을 마치며 우리 모두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화를 내지 않고 지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지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의 말을 3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사랑한다는 말을 1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마음을 바르게 만들고 바른 마음은 바른 말로 이어지고 바른 말은 바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것입니다. 이 순간을 바른 마음으로, 바른 말로, 바른 행동으로 채워나갑시다. 공자는 70세가 되어서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말로 전해지는 지혜, 행동으로 보여주는 본보기, 그것이 우리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갑시다. 그것이 공자가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준 영원한 지혜의 실천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말도 바르지 않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바르게 있었는가? 오늘 내 말은 바르게 나왔는가? 이 질문에 조금씩이라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날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삶의 의미를, 그리고 인생의 완성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